아마 상품별로 지역별로 절대 수요가 있는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절대 수요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라. 결국은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뭔가 전략적으로 의사결정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재밌는 하나의,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조선일보 옛날 그 기사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79년도 12월 달 예, 그 시세고요. 옆에 있는 것은 98년도 9월 달 시세예요. 일단 79년도에는요 여의도, 반포, 서초동, 영동, 그때는 강남이란 말이 없었나 봐요. 영동, 잠실, 둔청, 화곡동, 이천동이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지구라고 하는 지역들의 아파트 시세가 분화가 안 돼 있어. 다 똑같아요. 강남, 강북, 뭐 이쪽에 영등포 구분 시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97년도, 98년도가 되니까 조금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화가 거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중에는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도 있고 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옛날에 이런 부동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투자비 없이 수평 이동 가능한 지역. 추가 분담금, 추가 자금 2천만 원, 추가 자금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해. 저게 요즘 말로 뭐예요?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 신문사에서 갭 투자, 심지어는 무피 투자까지 알려줬었어요. 98년도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98년도가 IMF가 있었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이때는 노골적으로 무피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타임 그 머신을 타고 되돌아간다. 98년도로 되돌아갑니다. 뭐 하셔야 돼요? 그냥 돈 필요 없는 것들 무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지 경쟁력, 상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부동산 공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격이 분화되기 전에 사시면 좋겠어요. 그럼 가격이 분화된다는 건 뭐죠? 같은 입지인데 지금은 가격이 같지만 가격이 좀 벌어질 입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구하고 강북이 똑같았는데 벌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들이 전 신도시인 것 같아요. 시범단지들 있죠. 더 싼 거 아세요? 시범단지들이? 그러니까 시범단지는 저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길 추천드려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에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든 안 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도지구면 더 좋고. 예, 그런 것들은 입지 분석, 상품 분석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가격 분석도 하지 마세요. 예, 분화되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추천드리는 것들이고요. 같은 논리로 다른 지역들도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한번 매매 상위 지역과 전세 상위 지역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번 주가 아니고 전년 말 대비해요. 2023년도 12월 달부터 가장 많이 올라간 시군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KB 기준입니다. 1등이 과천이에요. 과천. 매매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과천 많이 올랐다는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서울만 나오죠? 왜 못 보셨을까요? 서울만 뉴스에 나오니까. 예, 서울이 더 재밌고. 근데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하든지 않든지 간에 계속 1년 내내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지역들은 정고점에 와 있고 정고점을 넘어간 지역들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이런 언론 홍수 속에서 감춰진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상급지들은 그래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1년 동안 경기도 특히 과천 같은 지역은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도를 못 봤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같이 오릅니다. 같이 올라요. 근데 경기도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요,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이에요. 한번 전세 상위 보시죠. 빨간 게 올라간 거고 파란 게 내려간 것들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천이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 과천은 지난 1년 동안 너무 좋은 시장이었었는데 만약에 갭을 끼고
전세 레버리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외에도 이 경기도라는 지역에서도 매매가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논산은 일단 제외를 할게요. 큰 시장이 아니니까. 3등이 성동구입니다. 매매가 상승해서.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아까 서울 하이엔드급 아파트들 주거시설에 2개가 있었던 곳이 성동구입니다. 성수동이긴 한데 여기서 그 아파트가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동구는요, 어딜 것 같아요? 성수동 빼고 나머지 지역이에요. 옥수, 금호, 응봉. 이 지역은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인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몰랐을까요? 안 보였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구 얘기만 매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혹은 언론에서 특정 아파트, 특정 입지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요, 항상 그 아래 입지를 보시는 것이 투자할 때는,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매주 스마트 유튜브라는 사이트에서 멤버십 시황 특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읽어드려요. 왜냐하면 통계에 안 나오는 자료들이니까. 이거는 현장에 있어야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매스컴에 나오는 지역, 그 아랫 지역들에 눈여겨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런 측면으로 성동구는 올해 굉장히 상반기 때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요? 강동구.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동구가 최근에 거래량이 제일 많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급매물들은 빠지고 상승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B 시황을 보실 때 일단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번 주 시황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전년 말 대비 있죠. 전년 말 대비를 꼭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이게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포구가 있는데 마포구가 성동구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여기 마포구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인기나 시세에 있어서 성동구가 역전을 했어요. 원래 마포구가 한 단계 위였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역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갈 것 같은데 일단 성동구가 먼저 움직였고요. 성동구 움직인 다음에 마포구가 또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서울 말고는 아직 매매로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있죠.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지역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포인트는요, 전세가로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매매가로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가 된 지역들이 여전히 많은데 전세가로 보면은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이미 플러스가 됐거든요. 서울은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커서 솔직히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요, 매매가 상승률보다 서울 제외하고요, 나머지 지역들 인천, 경기부터는요,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전년 7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고요. 서울 제외하면 어디일까요? 인천. 그러니까 인천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도 많이 올랐죠. 결국은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 인천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울산입니다. 울산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광역시는 아직도 조정 중이에요. 특히 전세가. 근데 울산은 전세도 끝났어요, 이제 조정이. 그래서 아마 입지가 센 지역부터는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잘 모르시겠으면요, 남구 가면요, 신정동, 옥동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한 3개 있거든요. 그 아파트 시세만 보시더라도 시장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얘기고요. 대전도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지금 세종하고 대구 있죠. 세종하고 대구는 전세도 조정, 매매도 조정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는 전세랑 매매랑 조정되면요, 사람들이 일단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전세랑 매매가가 둘 다 조정이 되면은 더 관심이 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후보주를 체크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정되면요, 이거는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면요, 요 두 지역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예, 더 빠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좋은 아파트들, 입지 좋은 데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수도권은 지금 이 통계 수치로만 보게 되면은 모두 진입이 가능한 시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서 알고 있는 아파트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방은 지금 울산만 통계적으로는 조금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좀 시군구 단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아직까지 서울이란 지역도 마이너스 지역이 많은데 전세로 놓고 보니까 플러스가 된 지역들이 많아요. 최근에 와서 특히 관악구, 그 다음에 구로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지만 이건 제가 한번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전세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짧은 미래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봤더니 지금 부천하고 구리가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주보다. 그러니까 계속 전 시기보다. 그래서 아마 부천하고 구리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세가가 제일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에서는요 부평구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작년까지, 심지어는 올 1, 4분기까지 인천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많았어, 새 아파트들이. 근데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주 물량 많은 것들을 누가 소화를 하느냐? 특히 서울 가까운 쪽에서는 서울이 소화합니다. 서울 가까운 쪽이 뭐가 있어요? 서구, 부평구. 이 두 개 지역은 아마 서울에서 밀려온 층들이 매매를 하던 전세를 하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서 밀려가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매매로 갈 것인가 전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새 아파트 하고 싶잖아요. 새 아파트부터 움직일 겁니다. 부평구에 다행히 입주 물량이 많았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부천, 구리, 인천은 부평구에서 한번 먼저 올 것 같고요.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기로 보셔야 돼요.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가 좀 움직일 것들이 보일 것 같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건 시황이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팩트죠. 이거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도 팩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DSR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봉이 높은 세대들은 더 비싼 집들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였었나요? 신입사원 초봉이 9,500만 원이래요. 신입사원이. 그러면 웬만하면 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벌이를 해요. 그럼 2억이죠. 2억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PI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봉을 10년 모은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산다. 그럼 10년인 거예요, PIR이. 그러면은 2억에 10년이면 얼마죠? 20억이죠. 그럼 지금 서울에서 20억대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 사고 있는 줄 아시겠죠? 영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대출 나올 만큼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집을 사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집값이 10억 원 이하일 때는 영끌이 솔직히 더 많았어요. 90%까지 너무했고 70% 전후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많았어. 10억 원 이하에선. 그건 영끌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소득 높은 분들이 집을 한 50% DSR을 40% 끼고 사는 거예요. 영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내 집 마련 자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1년 정도 소유하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지금은 단기간 끝날 상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막 폭등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사고 있는 것들은 단기간 팔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이제 재밌는 팁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것도 하나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최근에 서울시하고 갓 입주한 새 아파트들과
지금 뭔가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개방하라고. 근데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팁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싸울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게 되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긴 마이너스야. 싫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싫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아까 성수동, 용산,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은요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개방하면 싫어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아마 개방하는 순간 단지의 가치가 낮아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개방하는 순간 단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만약에 상계동에 정말 뭐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가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인피니티 풀이 있고 이러면은 자랑하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을까요? 상계동에서 엄청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 지역들은 개방을 해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 정부나 서울시한테도 제안하고 싶은데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특성을 좀 고려하셔갖고 이런 주민공동 오픈하는 것들도 전략을 짜면은 서로 윈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개방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단지랑 플러스가 되는 단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팁들을 쓰면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입지 분석과 입지별 전략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일자리 부분들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어디가 일자리가 제일 많은지 한번 제가 카운팅을 해봤어요. 시도 단위로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3등이 부산인데 150만 개예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일단 500만 개, 6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수요는 한동안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일자리 때문에. 그냥 그러려한 자연스러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왔을 때 어디에 정착을 할 것인가 한번 그것도 예측해 보는 것들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군구 단위로 볼게요. 시군구 단위로 1등은 여기 강남구. 예, 몇 개가 있어요? 80만 개가 넘어요. 강남구 인구는 50만 밖에 안 되는데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80만 명이 넘어요. 2등이 어디예요? 화성시. 화성시가 지금 50만 개입니다. 근데 화성시의 일자리는 강남구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일자리가 1년에 10만 개씩 생겨요, 지금. 강남구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옛날부터 80만 개였으니까.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기하급수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동탄 가보셨어요? 동탄 북쪽에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하나씩 좀 지어지고 있어요. 한 대여섯 개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입주하면은 몇 명이 근무할까요? 3,000명.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들어올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 단위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 같은 지역은 지금 인구가 100만인데 200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속도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지방 경기도를 주목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다는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3등이 서초구. 원래 서초구가 2등인데 역전당했습니다. 영등포구가 4등인데 영등포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의도가 메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송파구, 중구 등의 순입니다. 제가 읍면동 단위까지 와볼게요. 읍면동 단위까지. 압도적인 1등은 여의도예요. 예, 여의도가 19만 2천 명이 삽니다. 여의도에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 주거지역은 아파트밖에 없죠. 그럼 여의도에 실거주하는 인구가 몇 만일까요? 몇 명일까요? 3만 명. 그러면은 여의도가 지금 20만 명이니까 7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여의도 찍어드렸잖아요. 여의도는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예, 제로라고요. 비싼데요? 비싸도 지금 사시면 반값일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는 여의도가 탄생한 이후로 한 번도 집값이 싼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쌌다고 기억하시면은 잘못된 기억이에요. 한 번도 싼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일자리가 확실한 지역들은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의도는 지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모든 단지가 재건축하고 있고요. 오죽했으면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건축하는 단지들만 골라서 묶어놨어요. 이건 동단위도 아니고 보통 핀셋 규제를 하게 되면 동단위로 묶어놓는데 여의도만큼은 재건축하는 단지들만 묶어놨어요. 뻔하니까. 그러면 여의도와 재건축하는 단지들 옆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은 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사야지.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그거 사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이거 투자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기 신도시는 지금 노후계획특별법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맞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선도지구를 지정하던 지정하지 않던지 간에 재건축이 가능하면 투자하시고요.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파세요. 그냥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는 그냥 좋은 것만 하시면 돼요. 판교, 광교, 위례 이런 거. 그렇죠? 예. 3기 신도시는 이거는 투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단 지켜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지금 가장 관심 가야 될 부동산 지표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게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이거는 허그에서 허그라고 하는 단체 아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오늘은 부수가 없는데 항상 트렌드쇼 하면 부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빠졌더라고요. 아무튼 허그에서 매달 말에 발표를 해요. 매달 초나 보통 매달 초에 발표를 하는데 미분양 관리 지역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분양 관리 지역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번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 많이 증가하는 지역들을 관리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일단은 1,000개 이상의 미분양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미분양이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1,000개 이상의 미분양이 증가하려면은 1,000개 이상 분양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2번은 뭐냐면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거예요.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분양이 있고 해소가 안 돼.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분양이 우려가 됩니다. 미분양 우려된다는 얘기 뭐죠? 분양을 할 건데 분양하자마자 미분양이 날 것 같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총 8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천시, 안성시,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지금 강원 강릉시, 그다음에 충북 음성, 전남 광양, 경북의 포항이랑 경주일 텐데 나머지 지역들은 다 2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뭐죠? 미분양 해소 지어줘. 근데 이천은 이번 달에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1번이 뭐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2번은 미분양이 이미 많고 3번은 미분양 우려가 돼요. 그럼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그럼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실고준 좀 달라요. 투자는 쌀 때 사는 거예요. 이천이란 지역은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그럼 나머지 그 외의 지역들도 쌀까요? 비쌀까요? 싸겠죠. 일단 미분양 관리적으로 지정되면은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쌀 때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 싼 시기가 계속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끝날 때쯤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분양 날 우려는 없고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고 해소가 저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해소가 저조가 됐던 것들이 해소가 돼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아닌 걸로 변신하는 순간 그 지역의 위상은 좀 올라가겠네요. 맞나요? 예, 그 타이밍. 그럼 결국은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놓습니다. 왜? 나중에 1번 이유, 3번 이유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 2번으로 이유가 지정된 데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미분양 없어지는 숫자가 매달 체크해 봤으니까 많이 없어졌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되면요 덮지 마시고 더 꼼꼼히 보세요.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는지.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예요. 대구는 제가 2년 전부터 봤었어요. 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천하의 수성구가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무조건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수성구가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됐을 때 1번, 2번, 3번 이유가 다 지정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1번과 3번 이유가 없어지고 2번만 남았을 때 그게 언제였냐면은 작년 초였어요.
제가 대구 강의를 작년에 6번 갔어요. 작년 초에. 왜 갔을까요? 대구 미분양 조건 좋은 것들 잡으라고. 지금은 대구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왜? 그때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아직도 시장이 어렵지만 수성구는 작년보다 2억 반등했어요. 미분양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분양 아파트 투자하는 것들도 용이하지만 기존에 있는 구축들, 준신축들 투자할 때도 굉장히 유효한 지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강의 들어보셨나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강의 평가하면 좀 잘 써주세요. 제일 좋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쭉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저만 얘기해. 대구 얘기도 저만 했고, 그쵸? 저 왜 관심을 갖냐면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서울, 경기에만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이 인구가 빵이 되진 않아요. 지방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은 남을 텐데 남는 것들을 가속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메가시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는 대구, 경북을 묶고요. 그다음에 전남은 광주랑 전남, 전북을 또 묶겠죠. 그리고 부울경을 묶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모든 지역이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이 지역 중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곳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도 요 메가시티 지방 경제권에서도 위상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들, 도움을 받아서 그 입지들을 선별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울경에서도 우리가 기회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경북, 대구권에서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전, 충청,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에서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잘 잡으실 때 일자리가 많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자료가 뭐였다고요? 미분양 자료들. 그러니까 미분양이 왜 났을까요? 많이 났을까요? 왜? 분양을 많이 했겠죠. 왜 분양을 많이 했을까요? 지자체에서 분양을 많이 하라고 인허가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왜?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요, 이 메가시티 시대에 아마 여러 가지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도시기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자는 말씀이죠. 그런 지역들은 지방도 괜찮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되는 곳들 있잖아요. 왜 미분양이 많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분양을 많이 했을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지역들은요, 현재 상승하는 지역일까요? 최대 하락하는 지역이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둘 다 돼요. 근데 저는요, 일단은 최대 하락했던 지역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고가가 갱신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사면 돼요, 안 돼요? 실거주 하실 거면 사도 돼요. 안전한 지역이니까. 근데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요, 하락을 많이 한 거, 정말 많이 한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이 나쁜 것 같은 경우는요,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조금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한 것은 2021년도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정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시장도 좋은데 호재가 몇 개 터졌을 거야. 그쵸? 호재가 터졌던 것들이 2020년도에 확 꺼지잖아요. 그때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2021년도 대비 많이 빠진 지역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신고가 갱신한 지역들은 당연히 좋은데 그것은 이제 실거주용이면 추천도 드릴 수 있겠지만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서울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어요. 입지 상품 가격을 따져야 될 텐데요. 이게 서울 구축, 경기 신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기 신축 중에 뭐, 서울 구축 중에 뭐 따져야 돼. 그쵸? 일단은 입지가 좋은 것들이면요, 서울 구축도 상관없고 경기 신축도 상관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 중에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여기 삼성동이니까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엄청 구축이죠. 사도 돼요, 말아요? 살까 말까? 사도 되죠. 구축인데. 왜? 미래가치가 있고요. 재건축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막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건축 안 되면은 사면 안 돼요?
저는 그 입지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제일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건축 안 돼서 집이 낡아서 무너지잖아요.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도 살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 정도로 좋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입지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입지, 상품, 가격. 가격은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입지를 먼저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 신축은요? 당연히 입지 좋은데 신축이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이었던 거예요. 과천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며칠 전에 과천시 신도시, 산기 신도시 원래 6,000세대인데, 아니 7,000세대인데 3,000세대 더 확대해서 10,000세대 공급한다는 기사 보셨어요? 그거 체크 포인트예요, 무조건. 그 10,000세대 공급하는 그 입지는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입지예요. 서초구랑 붙어 있어요, 그냥. 전철역을 2개 끼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정타나 과천 재건축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입지가. 그런 것들. 예, 그런 입지는 무조건 좋다는 얘기고요. 성남 어때요? 너무 좋죠. 성남의 신축이면 너무 좋죠. 근데 성남 하면 보통 분당을 생각하시는데, 분당은 성남이 아니죠. 분당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판교는 판교고 분당은 분당이고, 성남은 수정구랑 중원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수정구와 중원구의 신축은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역에 있는 새 아파트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 하다못해 금빛 그랑매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싼 아파트예요. 거기서 지금 새 아파트 중에서. 그것도 좋은 거야. 왜? 서울 구축과 경쟁할 만한 입지에 일자리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고 교통 편리성이 좋아지는 입지니까. 입지만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 건축비가 너무 비싸. 조합원들끼리 막 조합이랑 비대위랑 싸우고 있어. 이거 해야 되나? 골치 아프신 분들은 못 하는데, 이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는 싸우더라도 무조건 재건축이 될 것 같아.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올 초까지, 작년 말 올 초에 정말 조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서대문 뉴타운.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4군데 매물들이 작년 초까지 하나도 없다가 확 쏟아졌었거든요. 그때가 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도 많이 빠졌고.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반등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야. 진도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면요, 입지 좋은 곳은 그냥 들어가세요. 싸우던 말던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안 빠질 거야.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는. 네? 예, 한강. 맞아요. 한강이 제일 좋긴 해요. 성숙 전략정비구역이 지난주까지 10억 아래짜리도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 이제. 오늘 나온 매물 좋은 거 딱 봤더니 20억, 피만 20억이래요. 야.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그냥 무조건 10억 이하면 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방 소액갭 투자 지금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소액 갭 투자할 때 지금부터는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셔야 되는데, 입지를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방은 지금 정말 위기하고 기회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입지를 보시는 것들이고 정고점을 보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중에서 2021년도 정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울산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의 대장이 뭐였어? 한번 체크해 보는 거지. 울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창원 있을 것 같아요. 부산도 있을 것 같아. 대구도 있을 것 같고, 대전, 광주. 일단 체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